여러분, 교실이 아닌, 강의실이 아닌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참을만 하죠? 자, 인내심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제공되는 동영상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이번 본 강좌를 수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화두가 되는 용어가 바로 4차 산업혁명이죠. 4차 산업혁명.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갈까 합니다. 요 그림은 저예요. 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누구나 4차 산업혁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1차, 2차, 3차가 있다라는 의미도 되잖아요. 자, 어떻게 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붙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초에 세계 40개국의 뭐라 그럴까, 정상이라든가 경제 비즈니스 학계 시민사회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포럼을 여는데 스위스의 스키 휴양지인 다보스에서 해요. 그래서 흔히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고 있고, 이 다보스 포럼에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창립 이래로 최초로 과학기술 분야를 주요 의제로 채택하고 디지털 기기와 인간 그리고 물리적 환경의 융합으로 펼쳐지는 새로운 시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자,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철도와 증기기관이 견인해내는 것을 우리가 1차 산업혁명이다 생각이 날 겁니다. 증기기관. 여러분들 직접 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대부분. 자, 2차 산업혁명 하면은 전기를 광범위하게 활용하면서 생산 조립 라인을 두고 이렇게 해오던 전기가 주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어쩌면 여러분들하고 상당히 가깝게 와 있죠. 반도체, 컴퓨터, 인터넷이 세상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을 얘기하는 거죠. 다양한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빅데이터 활용, 네트워크, 초네트워크형 사회라고 그러죠. 클라우드 시스템. 자, 유비쿼터스 AI, IoT, 클라우드 3D 프린팅. 다 들어본 용어일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로 견인이 된 것을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예, 원래는 프랑스 학자들이 가장 먼저 사용했다고 하는데 세상에 널리 알려진 것은 영국의 경제사가인 아놀드 토인비가 처음 사용함으로써 일반화되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얘기하려면 이걸 조금 더 표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1차는 물론 산업혁명 시절 이전을 봉건주의 시대라고 하고 주로 인간의 노동이라든가 가축을 이용해서 뭐 밭을 간다거나 이런 시대가 있었죠. 1차 산업혁명 영국에서 비롯됐다 흔히 얘기를 하죠. 그죠? 1차 산업혁명이 기본적으로 증기기관이 불러온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일어난 시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차 산업혁명은 19세기 후반 1870년도 정도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주로 전기, 석유, 화학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의 상용화, 그 다음에 연료로서의 석유를 활용하고 그리고 화학이라고 하는 신분야 개척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교통, 통신의 발달로 국제화 시대를 개막하게 되죠. 3차 산업혁명은 20세기 중후반에 일어난 걸로 보통 전자, IT 발달 기술, 그 다음 재생에너지 개발에 눈을 들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엄밀히 따지면은 언제 시작됐는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너무 급박하게 변해가는 흔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일컬는 그 키워드로 초연결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초지능 사회다.
그러니까 보통 4차 산업혁명은 소위 융합의 시대로 물리학, 디지털, 생물학 등의 경계가 허물어지던 사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기술혁명의 시대가 아닌 초연결 사회의 시작점입니다. 다 유비쿼터스 연결되고 인공지능이 있죠. 사물 인터넷, 심지어는 다품종 소량 생산을 가져올 만한 걸로 3D 프린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사회에 국제적으로 낙후가 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피력하고도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만 그런가요? 여기 주요 몇 개국.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화두로 삼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주요 대응 전략으로 삼고 있고요.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일본은 로봇 신전략, 중국은 중국 제조 2025 이런 식으로 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한 신기술을 꼽아라 그러면은 무인 운송수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드론이죠. 그 다음에 3D 프린팅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물 인터넷 이런 가전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블록체인, 굉장히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서 블록체인을 활용한다. 그 다음에 생물학기술 이런 것들을 한번 그 신기술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그 드론, 그러니까 무인 운송 수단이죠. 이게 1917년 우리나라 11월 28일 날 우편물 배송 시범을 보인 그러한 드론 택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18년을 뜨겁게 달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렸었죠. 그때 개막식에서 있었던 장면입니다. 1218대를 동원해가지고 드론을 공연을 했어요. 참 멋있게 공연하고 있죠. 그죠? 밤만 내수놓은 드론 공연. 전문가들은 현재 드론 시장의 잠재력이 약 130억 달러를 상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3D 프린팅. 3D 프린터로 정말 다양한 것을 만들었죠. 여러분들이 아마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런 경험들을 해본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3D 프린팅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자동차 컨셉카죠, 이런 것들을 디자인하기도 하는 그러한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대단히 빠르게 변하고 있죠. 3D 프린팅은 이제 고객들이 원하는,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직접 디자인해서 자기의 입맛대로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품종은 너무너무 다양하지만 생산량은 조금 있는 다품종 소량 생산 시대의 화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소위 사물 인터넷, 이 모식도로 나타난 건데 다 연결되어 있죠. 요새 여러분들 택배로 뭘 배달하면은 그 택배 물건이 어디쯤 와 있고 언제쯤 배송이 된다라든가 다 연결이 돼 있고, 그다음 집 바깥에서 집안의 장치들을 에어컨을 켜라든가 가스불을 잠그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산업 현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만 들고 다니면 어디서 가스가 누출이 되는지, IoT는 끝없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뭐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나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고 모두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너무나 많이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블록체인. 그 전에 그 금융 거래를 보면은 그 모든 전산망이 한 군데로 다 모였었죠. 근데 블록체인은 이렇게 여러 블록으로 나눠 가지고 이 정보가 예를 들면 여기가 지금 몇 개가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중앙까지 9개의 정보가 같이 공유해서 체인으로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2018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단어가 바로 비트코인이었는데, 비트코인을 이용하려면 이 블록체인을 이용해야 됩니다. 블록체인은 거래 내역이 이렇게 중앙 서버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블록체인은 데이터베이스를 분산하는 그런 P2P, 피어2피어라고 그러죠. P2P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사이를 연결한 통신망이 그 각자의 컴퓨터로 여러 군데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를 이렇게 해킹하기가 무척 어려울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블록체인의 시장 전망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죠. 2030년에는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이렇게 3조 1000억 달러입니다. 원이 아니고. 자, 21억, 2760억, 그리고 5년은 이렇게 빵 뛸 거다. 블록체인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생물학의 시대죠. 그죠? 이게 뭐 하는 건지 알죠? 뭐 하는 겁니까? 소위 모식도로 그리는데 실제로 가위로 자른다는 건 아니고,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 가지고 원하는 대로 유전자 부위를 이렇게 잘라내서 우리가 뭐 어떤 병이 있다거나 그럴 때 손쉽게 그런 것들을 그 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잘라낸다든가, 혹은 합성 생물학이라고 그래가지고 특정 유전체를 조합해서 새로운 생물을 만들기도 합니다. 가장 유명한 최근의 연구 성과가 바로 뭐냐면은 이 유전자 가위인데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여기 뭐 잠깐 설명을 하면은, 여기에 이제 어떤 DNA 부분에 이 부분을 교정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떤 유전자 가위로 일컬어지는 그러한 특정한 그 기능을 가진 제한 요소를 가지고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자르고 교정하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끼워 넣는, 뭐 가위로 싹둑 자른다 그래서 유전자 가위라는 걸 썼지만 실제 우리가 쓰는 가위를 뜻하는 건 아닙니다. 일찍이 2015년에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소개된 걸로 최고 혁신 기술로 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가 소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생물학 기술의 발전은 생물의 정의도 바꿔놓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생물학 기술의 발전과 함께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은 생명윤리의 문제가 있겠죠. 생물을 인간이 마음대로 조작해도 되는가,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고, 둘째로는 합성된 생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연구자들이야 뭐 의도적으로 그러지는 않았을 거지만은 안전하지 않을 경우도 있겠죠, 그죠? 셋째로 생물 안보의 문제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병균이나 독성 물질을 훔치거나 생태계에 방출해서 바이오 테러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잠재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중요한 신기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18년에 일찍이 포브스지에서는 인간의 삶을 바꿀 5대 기술 트렌드로 빅데이터. 빅데이터 정말 무서운 겁니다. 제품을 생산할 때, 아니면 우리가 동선을 어디로 갈 때, 뭐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모이는가, 뭐 예를 들어서 광화문에 어떤 그 모임 집회가 있을 때 정말로 뭘 타고 왔는지 뭐 이런 것도 볼 수도 있고, 좀 빅데이터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죠. 그러나 스마트 띵이라고 하는 것은 IoT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 자, 인공지능 놀랍도록 발전하고 있죠.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알 겁니다. 그 다음에 음성 식별.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스마트폰 중에서 뭐 시리아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어떤 거를 할 때에 뭐 문을 연다거나 뭐 자동차 시동도 뭐 이렇게 건다거나 음성 식별로, 그다음에 블록체인, 앞에서 설명한 블록체인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5가지 5대 기술 트렌드를 포브스지가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가트너라고 하는 자문회사가 있어요. 이 미국의 정보기술 전문 자문회사인데 매년 10월에
다음 해의 시장과 비즈니스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략적인 기술 트렌드 전망을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가트너에서는 이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가트너 그룹에서 한 게 소위 모토로 삼고 있는 게 2020년에는 사람 중심의 스마트 공간 또는 사람과 거주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people centric, 사람 중심이고, 그 다음에 스마트 그 spaces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 중심의 그 스마트 공간이라고 하는 거를 기본적인 모토로 세워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걸 보면은 위에 파란 게 아무래도 사람에 관계되는 이야기일 것이고, 아래는 아마 기술에 관계되는 걸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겠죠, 그죠? 좀 어려운 말 같긴 하지만 알고 보면은 뭐 그렇게, 첫 번째 초자동화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초자동화라고 하는 거는, 자동화가 뭐 하이파다, 그러니까 초하다. 그러니까 프로세스 자동화부터 시작해서 자동화할 수 있는 모든 단계들, 발견하고 분석, 설계, 측정, 모니터링, 평가, 모든 단계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결국 기본적으로 프로세스 자동화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결국 전체 조직이 자동화된다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중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경험이 다중하다. 가트너 그룹에서는 기본적으로 2028년까지 사용자 경험에 있어서 사용자가 디지털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에서 크게 진화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화형 플랫폼 같은 경우는 가상현실, 우리가 VR이라고 그러죠. 증강현실, AR이라고 그러죠. 가상과 증강이 혼합된 현실과 또 이런 것들이 혼합된 혼합현실과 같이 사람들이 디지털 세상과 상호작용하고 소통하는 방식이 바꿔나가고 있고, 이것이 다중적이다, 다중적인 경험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게 이제 다중 경험의 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전문성의 민주화, 이런 말을 썼었죠. 전문성의 민주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 뜻은 AI, 인공지능 및 기계학습을 포함해서 매우 복잡한 고급 기술이 실제로는 최종 사용자들에게 어떻게 제공되는지에 중점을 두는 거죠. 여기서 민주화라는 말은 대폭 단순화된 경험을 통해서 광범위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교육 없이 사용자를 위한 기술 전문 지식 또는 비즈니스 도메인 전문 지식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 보다 광범위한 접근과 활용이 돼 있다. 즉,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BIT 전문가들의 접근과 활용,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이 민주적으로 열린다, 뭐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인간 증강, 이거는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인간을 증강시킨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최근에는 물리적 증강으로는 웨어러블 기기 같은 것들이 있죠. 신체의 기술 요소를 이식하거나 호스팅하는 경우, 뭐 AR 안경이라든가 인체 내에 이식된 우리 그 RFID 시스템 있잖아요. 그러니까 톨게이트 같은 데 지나갈 때에 그 뭐예요, 자동으로 이렇게 우리 하이패스 그거하고 그 인식하는 거하고 소통하는 근거리 통신이죠. 뭐 RFID 방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RFID 태그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몸에다가 막 하고 막 가면서 찍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절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투명성과 추적성. 투명하다라는 얘기는 추적이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그죠? 예를 들어 조직 내부라든가 사회 전체에서 기술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거나 AI를 통한 거부, IoT 데이터 수집, 가짜뉴스 및 알고리즘 편견, 이런 것들과 관계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관계되는 걸로 다양한 뭐라 그럴까, 투명적이고 추적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즉 뭐 가짜뉴스, 알고리즘 편견,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무결성과 윤리, 개방성, 책임성, 역량, 일관성, 이런 신뢰 기술들을 사용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기술과 관계된 걸로 강화된 엣지 컴퓨팅이다. 엣지란 말이 가장자리라는 뜻이잖아요. 그 엣지 컴퓨팅은 사실은 정보 처리라든가 콘텐츠를 수집한다라든가 전달하는 것이 데이터의 소스, 자원관리 DB 및 소비자한테 더 가까이 배치되는 체계적인 컴퓨팅 분류인데요. 가트너는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50% 이상이 뭐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 외부에서 생성 처리될 것이다. 즉 엣지에서 처리될 것이다. 이런 게 더 강화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엣지가 자율권을 갖는다란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중앙 그뭐 서버라든가 이런 그 데이터 센터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분산형 클라우드라고 하는 거는 그 기본적으로 어떤 그 데이터에 접근하는데 대기 시간 문제라든가 규제로 인해 가지고 데이터가 있는 실제 위치가 점점 중요해지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크라우드가 한 군데로 모이지 않고 분산이 돼 가지고 그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퍼블릭 크라우드 서비스의 중앙화 모델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새로운 크라우드 컴퓨팅 시대를 견인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사물은 뭐 말씀 안 드려도 알죠? 더 많은 것들이 자율화되고 있죠. 로봇, 드론, 항공기, 자율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를 넘어서는 이런 것들이 생길 것이다. 그 다음에 실용적인 블록체인. 블록체인은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은 이 기본적으로 이제 비즈니스 생태계 전반에 신뢰와 투명성을 제공하면서 가치 교환을 가능하게 해서 비용을 낮추면서 거래 정산 시간을 줄인다거나 현금 흐름을 개선하고 이러면서 실제로 우리 실생활에서 이렇게 실용적으로 블록체인이 더 많이 활용이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인공지능 보안은 뭐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그죠? 인공지능, 머신러닝 이런 것들이 이제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다 보면은 인간의 의사결정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계속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뭐 투표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안이 그 AI를 활용한 보안 방어를 더욱 강화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런 세상에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구축해 나가는 기술들이 2020년 10대 전략 기술로 이런 것들 연구를 많이 할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